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 권 평론가님이랑 이 삼성전자의 어떤 전망에 대해서 참 여러 차례 분석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오늘 이제 주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네. 신고가를 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먼저 이 상승세부터 좀 분석을 해주시죠. 아마 그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은 네. 그 마음을 비우신 분들이세요. 왜 그러냐면 예. 딱 1년 전, 딱 정말로 1년 1년 전과 됐나요 벌써? 예, 1년 전과 비교해서 본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많이 출렁거렸거든요. 네. 실제 지금 이제는 23일 종가로 본다 그러면 68,400원 정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22일 종가로 본다 그러면 68,500원 이렇게 보는데 예. 일단은 22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52주 신고가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서야 1년 전과 회복을 했구나. 1년 전으로 돌아갔구나. 이렇게 보실 텐데 예. 왜냐면 작년 5월 22일이 이제 68,000원 정도 됐었거든요. 와 정말 거의 1년이네요. 네, 그래서 계속 그 사이에 출렁거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5월, 그러니까 작년 9월 달이었나요? 그때가 사실 저점이었죠. 지금 그래프가 52,900원. 나오고 있는데 네, 9월 네, 28일에 이제 가장 낮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한 9월 28일이죠. 네. 9월 28일. 그래서 52,900원 정도 됐었고 사실 그때와 비교해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한 30% 오른 수치입니다. 예, 저점과 비교했어요. 그때가 29일이 52,600원 선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보다 한 30% 오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연초와 또 비교해 보서는 지금의 종가로 본다 그러면 연초와 비교해서는 한 23% 오른 거고.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 계속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회복했구나 이렇게 보실 거고 1년 전에 사신 분들은 근데 이제 만약에 저점에 사신 분들은 한 20에서 30%좀 오른 수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런 이유는 역시나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이번 연도 들어와서 네. 많이 샀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5월 달 들어와서도 순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영향을 좀 줬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샀다라는 거는 네. 어떻게 좀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까요? 긍정적이죠. 예, 왜 그러냐면 예.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총의 20%를 담당해요. 네. 이미 뭐 다 아실 겁니다. 그 정도로 삼성전자의 파이가 크기가 굉장히 큰데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는 뜬다. 뭐 외국인들이 매수한다. 그런 얘기는 이제는 우리나라의 이제는 시가총액 전체적인 시가총액이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의미가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본다면 코스피 전체로 본다면 외국인 보유 비율도 이제 1년 만에 한 32%대를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코스피 전체고 삼성전자만 보고 본다 그러면 외국인 비율이 지금 한 52%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내려갔었어요, 사실. 주가가 안 좋았을 때 계속적으로 외국인 비율이 삼성전자에서 내려갔던 부분이 있었고 이게 본다 그러면 지난해 6월 17일이었죠. 그때가 이제 6년 만에 외국인 비율이 50% 이하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9월 달 같은 해 9월 달이었습니다. 그때가 49%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외국인 비율이.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 이슈가 뭐였냐면 네. 우리나라의 급격한 금리 인상, 뭐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금리 인상되면서 네. 이 경기 하강 국면에 올 것이다. 경기 침체란 우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네. 사실 외국인들이 많이 떠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는 매수세로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 주식 이제 연초 이후에 산 게 한 9조 원이 넘어가고요. 5월 달 들어와서는 한 1조 3천억 원 정도 이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재미있는 사실은 그 사이에 기관과 개인은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그 언론사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괜히 팔았다. 점점점 이런 카피를 많이 합니다. 뭐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예. 계실 것 같아요. 개인은 팔고 뭐 외국인은 샀다 뭐 이런 막 카피들이 막 나오는 거죠. 약 올리는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는 그 사이에 이제는 개인들은 많이 팔았고요. 대신에 그거를 이제는 외국인들이 다 주워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5월에 들어와서만 개인이 한 8,100억 원 정도가 이제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 정도로 많이 샀는데 근데 네. 이제 주가가 올랐잖아요. 네. 그 개인은 팔고 파는데 주가가 올랐다. 그 얘기는 온전하게 이 주가가 뜨는 거는 이제 외국인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걸 본다 그러면.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샀고, 그럼 외국인들이 왜 샀냐 이거죠. 네. 역시나 뭐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다뤘지만은 감산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정 실적 발표하고 나서 감산, 그러니까 인위적 감산,
말고도 자연적 감산 말고도 인위적 감산까지 가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쳤고 그러면 이제는 수급이 회복이 될 것이고 메모리 가격 상승될 것이고 또한 3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이제 전망치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주워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소식을 들은 이제 뭐 삼성전자 이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그럼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까? 우리 네. 예전에 뭐 9만 전자, 10만 전자 했었던 때도 있었잖아요. 네네. 어디까지 좀 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네. 그 증권사 리서치 본다 그러면 네. 컨센서스를 9만 원까지 잡더라고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 예. 사실 아마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거 뭐 옛날에야 뭐 리서치 보고서가 나오면 고지고대로 믿었지만 요즘에는 잘 투자자들이 맞아요. 그렇게 믿진 않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 지금 많은 뭐 증권회사들이 이제는 그 목표 상한가를 지금 높게 잡고 있는데 일단 그런 이유가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산의 이슈가 아마도 파격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제 자연적 감산을 네. 얘기하다가 이제 인위적 감산까지 간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대놓고 물량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가격이 상승할 거고 가격 상승하면 수익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목표 주가를 높게 잡는 부분이 있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의미 있고요. 특히 이제 마지막 보루였던 삼성전자까지 감산 이슈, 그러니까 3사가 다 동참을 했습니다. 네.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까지 다 감산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호재로 좀 작용했고 그래서 유지은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어제 이제는 얘기를 했는데 뭐 메모리 사이클의 변곡점이 지나는 시점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네. 이제는 오를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9만 원으로 이제 제시를 했었고 그 이외에도 뭐 유한타증권, IBK 투자증권 이것도 이제 9만 원으로 원래 제시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의 증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계 투자증권사도 다 마찬가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9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일단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7만 7천 원까지 상향을 했고요. 노무라 금융투자도 한 8만 2천 원까지 했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가 이제 9만 원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가장 보수적인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이제 목표가 7만 원을 유지했거든요. 이런 거 본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는 뭐 시장에서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목표 주가가 점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는 확실히 맞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코스피에도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움직이죠. 아니 뭐 시총이 20%를 뭐 전체 파이를 20%를 담당하는데 네. 뭐 말 그대로 뭐 삼성전자가 오른다 그러면 뭐 코스피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스피 삼성전자 코스피 시총이 한 20%를 담당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삼성전자 주가가 뜬다 그러면 코스피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뭐 항상 그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른다는 건 이제 호재라고 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목표 주가 컨센서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만약에 8만 1,000원대까지 간다 네. 그러면은 이제는 코스피 지수가 한 2,630선까지 오를 수도 있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23일 그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한 2,560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제 더 뜨는 거고 만약에 삼성전자의 이제는 목표 컨센서스로 본다 그러면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92,000원까지 오르게 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코스피 전체적으로 본다면 2,700선까지도 오를 수 있다. 이런 조사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르면 코스피 전체적으로 오른다. 근데 조건이 뭐였냐면 이 통계의 이 조사의 조건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21일 기준으로 똑같다라는 기준이었어요. 근데 다른 종목들은 가만히 있나요? 더 지금 분위기가 뭐 지금 업황이 좀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분위기가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다른 종목들도 끌어올린다 같이. 그러면 더 오를 가능성, 코스피 지수가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이런 점들이 좀 고무적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지수 상방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세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분위기가 좀 달라졌거든요. 올해 들어와갖고 이제 우리나라의 순매수세로 돌아섰던 부분이 저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종목 중에서 우량주들을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큰 종목들을 많이 산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시총을 크게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네. 지금 본다 그러면 조사를 해봤더니 SK하이닉스가 2위였어요. 외국인들이 산 게.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가 5위. 그 다음에 LG전자가 8위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반도체 전자주잖아요.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4위였고 기아가 6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큰 종목들 많이 샀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가 3위였습니다. IT주 요것도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는 대형 종목들을 많이 샀고, 그러니까 오늘 또 이슈를 보셔야 되는 게 역시나 이제 누리호잖아요. 오늘의 이슈는 핫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하느냐 떨어지느냐 요거에 따라서 막 또 왔다 갔다 오늘 할 텐데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많은 관심들을 받고 있고 항상 이게 우주항공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왜냐하면 누리호의 엔진을 제작하는 회사고요. 네. 특히 이번에 이제 체제 통합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전체적인 총괄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저는 고무적으로 보는 게 민간 우주를 열어갈 대표적인 회사이기도 네네. 합니다. 근데 이게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5월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 중에 또 뽑혔거든요. 881억 원 정도 매수했어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하반기에 가서는 상방에 대한 이유들이 충분히 이제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좋은 흐름을 이어갔으면 좋겠고 또 이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 네. 항상 제가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얘기하면 이런 얘기 하세요. 이해상충의 문제. 저 이해상충의 문제 다시 한번 없다는 거. 누구처럼 뭐 이해상충의 문제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전혀 그런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이제 출연하시면 이 얘기 한번 꼭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맞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중국이 이 마이크론 제품에 대해서 구매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네. 이제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미국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제재를 내린 건데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 주가에 뭐 좋은 영향인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이 단기적으로는 좋은 건데 네. 장기적으로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이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게 이슈를 보시려면 G7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G7에서 발표가 나왔던 게 중국, 러시아 뭐 이렇게 공급망에서 제외시키겠다. 네네. 이런 어떤 플랫폼을 만들겠다. 네. 공급망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 발표하자마자 중국이 그냥 바로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론 제재 들어간다고. 그 전까지는 아시겠지만은 한다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만 했다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건 G7 회의 정상회담에서 성명 발표하자마자 그냥 중국이 보복성으로 발표했거든요. 네. 그러면 콕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마이크론에 대해서 중국 시장 들어오는 거 안 돼라고 하면 중국 기업들이 그 말 따라야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이크론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고 있고, 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근데 일단 마이크론도 타격이 심한 게 매출에 본다 그러면 매출 15%가 이제 중국 쪽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이 시장이 막히는 거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좀 영향이 있겠죠. 지금 이제 국가별 매출, 마이크론의 국가별 매출을 본다 그러면 중국이 한 11% 정도 이제 차지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중국만 보시면 안 되죠. 중국, 홍콩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중국 시장만 보시는데 중국, 홍콩 같이 본다면 15%가 넘어가요. 그렇네요. 비율이. 그러면은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타격이 크고요. 이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뭐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뭐 우울하겠죠. 안 좋겠죠. 근데 반대로 본다 그러면 또 중국이 왜 그랬을까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중국 시장에서 이제는 D램 시장에서 본다 그러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차지하는 비율이 92%, 그러니까 90%가 넘어가요. 그 중에서 마이크론이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도 곤란해집니다. 사실 중국 반도체 D램이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예. 그러면 중국이 왜 이런 발표를 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대체제로 사용하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입장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그 전부터 이제 발표를 했던 것이 만약에 실제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가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 쪽으로 수출하지 마라고 아예 콕 집어서 그냥 바이든 먼저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예. 그러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입장에서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지금 온 겁니다. 지금 네. 제재 발표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 정부가 아마 강하게 요구할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은 중국 정부가 믿고 있는 고리를 끊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언론에 표현하기를 고래 싸움에 우리가 껴져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또 반대적으로 본다 그러면 고래 싸움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정도로 우리의 그 반도체의 영향이 커졌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키를 오히려 잡고 있어요. 예, 지금 중국 시장에 주느냐 마느냐의 어떤 키를 우리나라가 잡고 있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거를 레버리지 이용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 관계에서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요구해야 된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반도체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에 압박을 주고 있는 게 지금 반도체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지렛대 역할을 해서 반도체법을 풀어내는 묘수가 좀 나아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오히려 저는 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퀴는 우리가 쥐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에서도 압박을 하고 있고 네. 중국도 지금 뭔가 본인들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제재를 막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있잖아요. 이것들도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네. 거고 글쎄 뭐 누구 편을 든다는 표현은 좀 웃기긴 한데 좀 지혜가 좀 필요한 상황이긴 네. 하잖아요.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언론 보도가 될 거예요. 그 현재 시간으로 23일, 네. 미국 시간으로 23일에 이제는 미국 정부의 관보에 한국 정부가 요청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반도체법이 나온 다음에 한국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러한 거는 그러니까 의견서를 제출한 거죠. 근데 그 의견서의 내용을 본다 그러면 일단 결론은 그거예요. 그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 내 반도체 기업의 생산 증설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제재를 받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건을 2배 이상 좀 늘려달라. 그러니까 이걸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가드레일 규정안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겠죠. 중국 기업에 이제 10년 동안 이제 투자를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못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본다고 하면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경우에 이제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실질적으로 생산을 더 늘리게 되면은 페널티를 받는데, 페널티는 뭐냐 그러면 이제 보조금 받는 거 다 환수해요. 근데 굉장히 타격이 크죠. 그쵸. 근데 이제 한국 정부가 얘기했던 게 그러면 이 실질적인 확정이라는 그 모호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가드레일 조언 본다 그러면 첨단 반도체 5% 이상이면 이제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전 세대 범용 반도체 10% 이상이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하는 돼요. 근데 이제 한국 정부가 이걸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은 첨단 반도체 5% 이상 시설 증설 이거를 좀 늘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관보 보면 10% 이상, 10% 정도 더 2배 정도 늘려달라. 이거를 이제 한국 정부가 요구했던 거고. 이게 과연 이제 미국 정부가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술 환수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과 공동 연구라든지 뭐 콕 집어서 중국은 아닌데 보통 이제 중국이라고 이해하죠. 중국과의 뭐 공동 연구라든지 특허 사용하면은 보조금 환수해요. 근데 여기서도 말하는 게 이제 공동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겁니다. 그럼 보조금 이전, 그러니까 보조금 받기 이전에 있는 공동 연구는 그대로 해달라 이거예요. 그대로 그쵸, 해달라. 그쵸.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이번에 요구를 한 거거든요. 공식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특허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특허 사용 막아버리면 우리는 뭐로 돈 버냐. 그래서 이것도 유예해달라 좀 요청을 했는데, 과연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과연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뭐 관보에 나왔던 내용이다 보니까 아마 오늘 언론 보도에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우호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뭐 정말로 삼성전자, 그렇죠. SK하이닉스 중에서 호재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지금의 이제 마이크론 사태 때문에 요거를 이제는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눈치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키를 잡고 있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키를 잡고 있다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반도체법에 대해서 이런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충분히 좋은 분위기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저는 오히려 긍정적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의 이해상충의 문제 저는 없습니다. 전문가의 네, 너무 의견이- 좋게 얘기해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시장을 보는 사람으로서 네. 정말로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으니까 말씀드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전문가의 의견이라는 거를 네네. 저도 강조를 해드리겠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애매하게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조금씩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는 맞습니다. 생각을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좀 있어서요, 저희가 이것도 좀 짧게 여쭤볼게요. 네. 환율이요, 환율의 움직임이 참 이상하다라는 이제 보도들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한 분석들도 해봤는데 이제 좀 내려왔어요, 1,310원대로. 근데 지금의 움직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럼 뭐 지금 시장에선 1,2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실제 이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는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면 원화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좋게 본다라고 이제 본다 그러면 네.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는 순간적으로 사실 이제 환율에 대한 안정감은 좀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거시적인 환경들이 좀 어느 정도 환율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는 총재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것은 뭐 지금
이런 얘기를 하죠. 아까도 잠깐 얘기 났지만은 금리의 격차 뭐 1.75%포인트 정도 네네. 벌어져서 예. 우리나라의 뭐 환율이 달러가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는 보는 시각도 있는데 네. 이제 하는 이 총재의 얘기는 좀 맞다고 봐요. 어떤 얘기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만약에 그런 거였으면 이미 환율에 녹여져 있다. 지금의 환율에 이미 반영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의 스프레드 이게 벌어지는 차가 이미 뭐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에 이제 동의를 해요. 만약에 지금 환율은 이미 그 금리 차를 반영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떤 뭐 환율이 지금 금리 격차 때문에 환율이 더 뭐 요동칠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의미는 아니고 그리고 지금 채권 시장을 보도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질 않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환율은 계속 한 1,300원대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 물론 뭐 1,300원도 높죠 과거에 비하면 그쵸. 네 높더라도 일단은 뭐 우리가 우려할 정도의 환율이 막 크게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판단이고 일시적으로나 뭐 1,200원 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아마 지금의 이제는 거시적인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내일 금통이 뭐 결과는 뭐 일단은 뭐 동결로 거의 뭐 잠정적으로 그렇죠. 네. 지금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이후에 또 환율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음에 또 나와서 많이 얘기를 해주시면 네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에 관한 이야기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